나주시민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18번째 148페이지 2. 미군정 시기의 나주 사회. 미군정 초기 나주 인위 무력화를 시도한 도군정. 미군정 초기 나주 인위는 도군정과 일정 기간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민위원장 김창룡이 나주 군수에 뽑혔는데 이를 도군정도 인정하였다.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나주 사람들로부터 초대를 받은 듯하다. 나주 시민들에 의해 그가 군수에 뽑혔기 때문에 미군정도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나주 인위와 도군정 사이 협력관계는 1946년이 되면서 변화하였다. 1946년 2월 1일 도경무국장, 현 도경찰청장 사이들 소령이 미군과 헌병대를 동원하여 나주 군수 김창룡과 보안서장 박형배, 농민조합 책임자 오정근, 보안서원 백홍기, 고학신, 정종명, 농조원 신모씨, 나주 국민학교장 박일섭, 양조장 관리인 박준채 등 7명을 체포하였다. 당시 해방일보에 의하면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군청, 보안소, 인위 등이 경제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나주 인위는 적산 관리와 관련하여 미군정과 마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포된 이들은 인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인위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인물이었다. 도군정은 이후 광주에서 경찰 47명을 파견하여 나주군을 장악하였다. 이후 나주 경찰서장으로 강인수를 파견하였고 군수는 남계룡을 임명하였다. 남계룡은 중일전쟁 때 전쟁 수행에 협력한 공을 인정받아 진화사변 공적 조서에 이름이 올랐으며 2009년에 간행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렇게 미군정은 인위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군을 장악하는 사례는 나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다른 군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군정에 도움을 줬던 이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을 지낸 한국인들이었다. 이들은 미군정에 다시 채용되면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인민위원회 무력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주군 행정을 접수한 도군정은 이후 읍면단위 장악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았다. 1946년 4월 28일자 광주 민보 기사를 살펴보면 행정에 경험이 없는 읍면장은 사퇴하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렇게 주장한 이들은 나주군 주모자였다. 인위가 무력화되어 있어도 읍면장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해방 이후 읍면장이 된 이들은 지역민들로부터 초대를 받은 경우가 많았고 인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이에 도군정도 이들을 내쫓아내기 위해 행정 경험을 내세웠다. 행정 경험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일제강점기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친일인사로 메꾸고자 한 것이었다. 한편 인위는 집행부가 체포되었지만 곧바로 해산되지 않았다. 3월 21일 나주 경찰은 미 군정 대신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에 세금을 내라는 삐라를 붙이던 2명을 체포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위는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위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발표 이후 신탁 통치 문제를 두고 국내 좌우 세력은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익 진영은 본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반탁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미 군정 비호하에 좌파 조직의 대항태르를 자행하였다. 이에 1946년 2월 좌익 진영은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하 민전으로 약칭을 조직하며 미 군정 탄압에 맞서기 시작하였다. 민전은 좌파 정당과 사회단체가 총망라된 통일전선 형태 조직이었다. 민전 중앙조직이 결성된 뒤 지방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는데 나주에서는 그해 3월 초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청년동맹이 나주민전으로 통합되었다. 나주국민학교 교장을 지내다 미군정에 의해 쫓겨난 박일섭이 나주민전위원장을 맡았다. 나주민전이 결성된 후 나주청년동맹은 1946년 7월 나주민주 청년동맹 이하 민청으로 약칭으로 개편되었는데 결성식에 3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민청은 읍면 단위로 분회를 만들었다. 민청과 함께 나주 분야동맹이 조직되었는데 5월 28일 결성식에 6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6월 10일 민전 주요 간부였던 최일숙과 민청 회원 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최일숙은 미 군정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려 했으며 민청 간부들은 청년들을 민청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어 민전이 주최하려던 8월 14일 해방 1주년 기념식이 당국에 의해 거부되며 미 군정과 민전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인위가 관리하였던 적산이 미 군정에 의한 다른 관리인에게 넘어갔다. 전남 축공회사, 가공회사, 포도주회사, 주조장 등이었다. 5월 미 군정은 금성방직과 동아식품 등으로부터 관리인 신청을 받아 금성방직에는 김명필이 공장장이 되었다. 지금까지 인위가 관리하며 나주 시민들이 공동재산으로 여겼던 적산이 개인 손으로 넘어가자 나주 시민들에게 거부감으로 작용했다. 나주에 언제 독립촉성국민회가 결성되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006년 간행된 나주 시지에 따르면 1946년 3월경 결성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발행된 광주 민보를 보면 1946년 4월 나주읍 내 리단위 분회가 조직되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는 나주군 독립촉성국민회가 4월 이전에 결성되었음을 짐작해 한다. 독립촉성국민회 나주군 지회가 결성되면서 나주에는 우파 조직이 생겨났다. 독립촉성국민회 나주지회장은 김명섭이다. 김명섭은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여러 군에서 근무를 하다 1943년 해남 군수로 재직하였다. 김명섭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독립촉성국민회 계열 행동단체로는 독립촉성청년연맹이 있었는데 나주와 영산포에 지부가 조직되었다. 1946년 3월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이승만은 전국 순회강연회를 다녔다. 그는 전국 강연을 개마하여 독립촉성국민회 조직을 확장시켰다. 전남 지역은 5월 초에 방문하였는데 나주에는 5월 7일에 방문하였다. 독립촉성국민회 나주지회도 이승만이 나주를 방문한 전후로 조직이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50페이지 미군정 식량 공출 반대 주장을 전개한 나주 농민들. 미 군정 장관인 하진은 서울에 들어와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공출은 태평양 전쟁 이후 조선 총독부가 전시기간 동안 원활하게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말이 공출이었지 당시 농민들은 거의 쌀을 강탈당하다시피 하였다. 해방 이후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농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공출 실시 여부였다. 때문에 미 군정으로부터 공출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농민들에게 크게 환영받았다. 1945년 9월 미 군정이 실시되고 이후 추수가 되면서 쌀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머릿배들이 쌀을 매점 매석하여 쌀값을 크게 올려 부를 축적하였던 것이다. 추수기임에도 쌀값은 매일 올랐고 도시에서는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도시에서 일어난 식량난을 이유로 미 군정은 뒤늦게 미국 수집령을 발표하였다. 자 소장농에게 미국 수집령은 생존을 위협하는 조처였다. 농민수가 많은 전라도에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미 군정이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농민들 불만은 컸다. 당연히 농민들은 식량 수집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미 군정은 강제적으로 식량을 빼앗다시피 하였고 면사무소 직원과 경찰, 심지어 미군까지 동원하였다. 1946년부터는 우익청년단이 미국 수집에 동원되었다. 1947년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성에서는 대동청년단 보성단부 간부가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1946년 하반기 미 군정은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인위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10월 24일 경찰이 인위 요원 15명을 적상관리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나주 좌파 세력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 직후 남조선 반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전단이 뿌려졌다. 이들이 내세운 주장은 당시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식량 공출과 친일 경찰 문제는 10월 항쟁 주요 원인이었다.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인유에 대한 미군정 탄압은 농민봉기 도화선이 되었다. 전남 지역 봉기는 목포에서 시작되었다. 10월 31일 시작된 목포 봉기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1월 1일에는 나주와 한평에서 봉기가 있었다. 나주와 한평에서 한평 10월 3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나주산에서는 북소리가 울렸다. 이는 군중을 모으는 신호였다. 11월 1일 아침 각 마을에서 30 내지 40여 명씩 모인 군중들은 미리 약속한 집회 장소로 이동하면서 더 큰 무리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모인 군중들은 오전에는 각 변에 있는 지서를 습격하였다. 다시 고막원, 동강, 공산, 반남, 세지 등에 있는 지서가 공격을 받았다. 오후에는 시위 군중들이 영산포 지서와 나주 경찰서를 공격하였다. 지서를 습격한 농민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영산포로 향하였다. 한쪽에는 약 1,500명, 다른 쪽에는 약 3,000여 명이 행진하자 경찰이 막아섰다. 오후 2시경 대치 중이던 경찰이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 농민 9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가 수십 명이 발생하였다. 나주읍에서도 군중들이 모였다.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모였는데 시위 군중은 입법의원 구성반대, 정치범 석방, 미소공의 재개와 같은 정치 구호와 함께 친일경찰 물러가라, 강제공출 반대한다, 토지개혁 실시 등을 외쳤다. 나주 경찰서는 봉기 가담자로 133명을 체포하였고 최종적으로 15명이 주모자로 인정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미군 측 보고서를 보면 항쟁 발발 원인을 무리한 공출과 친일파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51페이지 3. 50 선거와 나주. 미군정은 농민들이 저항한 배경을 두고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을 편대서 기인한 것이라 분석했는데도 결국은 공산주의에 경도된 폭도들이 일으킨 행위로 매도하였다. 미군정은 이들을 빨갱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기 위해 우익 조직을 키우고 강화하였다. 1947년 민족청년단과 대동청년단 나주 지부가 결성되었고 한민당 나주 군당도 조직되었다. 민족청년단 나주 지단부 위원장은 김영섭이, 대동청년단 나주 지단부 단장은 정기섭이 맡았다. 두 청년단체는 머리 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하였는데 주요 임무는 미 군정과 경찰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계몽 강령과 미국 수집에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수집을 하면서 농민들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다. 보성 대동청년단 지단장이 농민들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고 앞에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수집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행해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미군정 지원을 받은 우익 청년단체나 우익사회, 정당단체가 늘어나면서 좌파 세력은 더욱 탄압을 받았다. 우익 청년단체와 좌익 민청 간의 충돌하는 사건도 빈번하였고 보복 테러가 발생하였다. 그 중심에는 1947년 5월 결성된 나주 애국 청년동지회가 있었다. 이 단체는 반석근에 의해 결성되었는데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라 하여 잡아다 고문하였다. CSA 미군 방첩대는 여론이 매우 나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지만 이내 석방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반석근이 자행한 엽기적인 행각은 신문에 보도되었고 1949년 다시 체포되었다. 그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날뛴 것은 당시 우익들 사이에서 좌익 세력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극심한 좌우익 간 갈등은 1948년 남한만에 국한한 단독 선거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는데 결국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좌익은 면사무소와 경찰 지서 방화, 전신주 절단, 전선 절단 등을 통해 선거를 방해하였다. 이런 가운데 선거 직전 민족청년단 나주 지단부 단장 박기서가 피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실시되었다. 나주는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뉘었다. 갑구에서는 임봉진 한국민주당, 이항발 무소속, 박헌진 무소속이 출마하였다. 을구에서는 강신태 무소속, 정순모 독립촉성국민회, 김상호 한국민주당, 박금석 한국민주당, 서상덕 조선민족청년단이 출마하였다. 후보 난입을 막기 위해 갑구에서는 무소속 이항발이, 을구에서는 대동청년단과 한민당계 김상호가 초대되었으나 타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무산되었다. 선거 결과는 갑구에서 이항발이 21,322표를 얻어 6,661표를 얻은 한민당 임봉진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을구에서는 김상호가 12,303표를 얻어 1,127표를 얻은 서장덕을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 이양발은 1920년대 서울 청년회계의 사회주의자로 활동하였는데 단독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를 표방하였다. 김상호는 대동 청년단 나주 지단부의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153페이지 4. 한국전쟁과 나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군은 물밀듯이 내려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고 계속 남하하였다. 이어 1950년 7월 23일 인민군은 광주와 나주를 차례로 점령하였다. 이렇듯 인민군에 의해 밀리는 상황에서 국군과 경찰은 퇴각 직전에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였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향한 사회주의자를 모아 조직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제는 불령선인 즉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형을 살았던 이들을 강제로 전향하게 한 뒤 보국연맹에 가입시켰다. 이를 본따 조직한 것이 바로 보도연맹이었다. 보도연맹은 사상을 전향한 이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았다. 마을별로 할당을 하였기 때문에 이 중에는 사회주의자가 아닌 이들도 있었다. 나주 왕곡면 온수골 현재 나주시 동수동 온수마을에서 약 300여 명이 학살되었다. 나주 부대로 일컬어진 나주 경찰 병력이 후퇴하였던 장흥, 해남, 완도 등에서도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나주 부대는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한 뒤 자신들을 환행 나온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반대로 인민군 점령하에 경찰이나 청년단에 의해 희생당한 가족들은 경찰 가족이나 우익 인사들에게 보복했다. 인민재판에서 26명이 총살되기도 하였다. 민간인 희생이 컸던 두 번째 사건은 인민군이 후퇴하였던 9월 말에 발생하였다. 나주 인근 산간지역인 봉황이나 다도, 세지 등 전선이 교착되었거나 밤낮으로 바뀐 지역에서 희생이 많았다.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던 곳은 세지면 동창교 1951년 1월, 봉황면 철천리 1951년 2월, 문평면 국동리, 다도면 암정리 등이었다. 여기에는 과거 신분적 대립이나 가족 및 친족망이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희생은 수복이고 발생하였다. 이것은 인민군 치하에서 우익이 희생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렇듯 전쟁 중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마을 안 혹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극심했다. 이러한 문제는 극우 반공 체제에서는 드러나지 못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 조금씩 진상이 드러났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다. 153페이지 5. 공산면 토지회수 투쟁 해방이 되자 농민들은 다시 토지회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1945년 9월 25일 이들은 공산면 농민회를 조직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농민운동 지도자였던 나재기를 회장에 초대하였다. 농민회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영산포 출장소를 접수하여 원래 토지 소유주를 찾고 일본에서 귀환하였거나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즉 적산 일부를 분배하였다. 이들이 벌인 활동은 적산 관리권을 둘러싸고 세지면 건중과 충돌을 빚을 정도로 활발하고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토지를 무상분배하는 것이었다. 1945년 12월 미 군정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신안공사는 공산면이 내린 결정을 부정하며 토지 소유권을 자신들이 갖는다고 하였다. 1946년 8월 14일 미 군정은 공산면 농민의 간부들을 적산관리 유용 혐의로 체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1월에 있었던 나주 봉기에 공산면 농민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미 군정은 농민들 저항에도 불구하고 귀속 농지 불화 방침을 공표했고 1948년 3월 미 군정 법령 173호로 귀속 농지 불화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공산면에서는 실제 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민들은 원래 자신들 소유했던 땅을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하지 않았고 되돌려 받기를 원했다. 결국 농민들은 토지 상환금 불납 형식으로 맞섰다. 1948년 8월 나주군 출신 재헌 의원 김상호를 비롯한 국회의원 3명과 귀속농지 중앙관리국 특별조사원 일행이 나주를 방문하여 공산면 농민의 대표 나재기 등 농민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1949년 7월에 나재기 등 면민 2,500여 명 연서로 토지 반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1950년 2월 국회에서 정부의 공산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 반환할 것을 촉구한 요구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토지는 1950년 3월 농지개혁법 시행령과 4월 시행규칙에 의해 귀속 농지와 같은 조건으로 분배되었다. 즉 유상분배가 이루어졌다.